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하루 만에 주가가 14% 넘게 그것도 폭등한 회사가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그 주인공 효성 TNC입니다. 이 엄청난 급등 뒤에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 플러스 14.31%.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단 하루 만에 효성 TNC 주가가 이렇게나 뛰면서 52주 신고가까지 갈아치웠습니다. 아니 도대체 시장이 갑자기 왜 이렇게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올랐을까? 모든 건 이 질문에서 시작되죠. 이 드라마틱한 움직임 뒤에 숨겨진 미스터리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이건 그냥 뭐 좋은 소식 하나 떴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시장의 판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찾아볼까요? 근데 이게 좀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놀랍게도 효성 TNC 내부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저 멀리 중국에 있는 가장 큰 경쟁사한테서 터져나온 충격적인 소식 때문이었죠.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이 회사, 중국의 주지 화하이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곳이냐면요. 글로벌 스판덱스 시장에서 3위를 차지하는 말 그대로 거물입니다. 중국 전체 생산량의 15% 이상을 혼자서 담당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거대 기업이 심각한 자금난 때문에 공장문을 닫았다, 생산을 멈췄다, 이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시장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는 거죠. 사람들은 이걸 그냥 잠깐 공장 멈췄나 보네 이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았어요. 이건 잠재적으로 영구적인 시장 퇴출일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건 뭐 잠깐 공급이 삐걱거리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공급자 하나가 시장에서 아예 사라져버리는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이 왜 이렇게까지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시장 전체의 맥락과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배경부터 좀 아셔야 하는데요. 지난 몇 년 동안 스판덱스 시장은요, 딱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바로 공급 과잉. 이 늪에 정말 깊이 빠져 있었어요. 너무 많은 공장에서 너무 많은 제품을 막 쏟아내니까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다들 출혈 경쟁을 하던 정말 힘든 시기였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의 논리가 정말 교과서처럼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첫째, 주요 경쟁사가 시장에서 아웃됩니다. 둘째, 그럼 당연히 전 세계 스판덱스 공급량이 줄어들겠죠. 셋째,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가격은 오르기 시작하고요.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다른 기업들의 이익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정말 딱딱 맞아떨어지는 연쇄 반응이죠. 좋아요.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스판덱스 회사가 한두 개도 아닌데 왜 유독 효성 TNC가 이 모든 관심의 중심에 딱 서게 된 걸까요? 바로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차트 하면 사실 설명이 끝납니다. 효성 TNC는요, 크레오라라는 자체의 브랜드로 전 세계 스판덱스 시장의 무려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압도적인 글로벌 1위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자가 사라진 이 파이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자리에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효성 TNC의 진짜 강점은 단순히 1등이라는 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생산 기지를 보면요. 중국, 베트남, 브라질, 전 세계 쫙 깔아놔서 리스크를 잘 분산시켰고요. 크레오라라는 브랜드는 그냥 브랜드가 아니라 거의 프리미엄의 대명사죠. 한마디로 경쟁사의 위기를 완벽하게 기회로 바꿀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핵심 열쇠를 이해할 시간인데요. 그게 뭐냐? 바로 영업 레버리지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간단히 말해서 고정 비용이 큰 사업 구조에서는요. 매출이 아주 조금만 늘어도 이익은 그보다 훨씬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영화관을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자, 영화관을 열면 임대료 내야죠. 직원 월급 줘야죠. 이런 고정비는 손님이 1명 오든 100명 오든 똑같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을 딱 넘어서는 순간부터는요. 추가로 판매되는 티켓 한 장 한 장이 거의 다 순이익으로 남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영업 레버리지의 원리입니다. 바로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효성 TNC한테는 거의 마법처럼 작용하는 거죠. 스판덱스 가격이 아주 조금만 올라도 효성 TNC의 이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수직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시장이 이 소식에 왜 그렇게 열광했는지 이제 진짜 이유를 아시겠죠? 작은 가격 변화가 거대한 이익의 파도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런 구조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는 뭘 지켜봐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미래 전망과 함께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잠재적인 리스크는 없는지 균형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 사이클에 어디쯤 와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2024년까지는 정말 길고 긴 침체기였어요. 그런데 2025년이 바로 거대한 전환점이라는 거죠. 경쟁사가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공급이 줄기 시작하고 2026년에는 본격적인 회복세가 기대되는 바로 그 사이클의 초입에 우리가 딱 서 있는 겁니다. 물론 세상 모든 일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있죠. 자, 긍정적인 쪽을 보면 1위의 지배력은 더 강해질 거고 가격과 시장 점유율이 같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반대편, 그러니까 리스크도 봐야겠죠. 혹시라도 중국 경쟁사가 극적으로 다시 공장을 돌릴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고요.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튈지 모르는 변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확 오른 만큼 단기적으로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이것도 꼭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성격을 최종적으로 진단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그냥 반짝하는 일회성 뉴스가 아니에요. 시장의 판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놀랍게도 이제 막 시작 단계라는 거죠. 이 모든 변화가 계속될 수 있느냐, 그 지속 가능성은 딱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그 중국 경쟁사의 퇴출이 정말로 영구적인 것이냐 하는 점이죠. 지금까지의 이 모든 분석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이번 사건은 스판덱스 시장이 그동안 모두가 피 흘리면서 싸우던 공급 과잉의 시대를 끝내고 소수의 강자만이 살아남아 시장을 지배해야 하는 과점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주가 급등, 과연 반짝하고 사라질 단기적인 쇼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매일 입는 옷 속에 들어가는 이 섬유 산업에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신호탄일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